여러분, 숫자 5%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? 이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? 근데 이 작은 숫자가 서울의 집값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. 오늘 바로 이 5%의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아니, 정말로 고작 5% 차이가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또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. 네,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바로 이 숫자, 5% 포인트입니다. 이게 그냥 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요, 이게 서울의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, 뭐랄까, 거대한 장벽 같은 존재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5% 장벽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아니, 왜 이렇게 작은 숫자가 새로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, 그 마지막 허들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요, 이런 말을 해요. 70%까지는 어떻게든 동의를 받는데 그 마지막 5% 채우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민 동의율이 75%가 넘어야 하거든요.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5%를 못 채워서 그냥 사업 자체가 멈춰서는 곳이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. 이 5%의 문턱을 못 넘어서 치러야 하는 대가,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1년, 2년이 늦어진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잖아요. 결국 주택 공급 속도가 바로 이 마지막 관문에서 딱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왜 유독 재개발 사업에서만 이 5%가 이렇게 큰 문제로 떠오르는 걸까요?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.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. 정책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느낌이랄까요?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때문입니다. 문제의 핵심, 바로 이 불균형입니다. 보세요.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은 동의율이 70%로 낮아졌어요. 그런데 낙후된 지역 전체를, 그러니까 도로, 공원 같은 기반 시설까지 싹 바꾸는 훨씬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재개발은 여전히 75%라는 더 높은 벽을 넘어야 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드디어 국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. 법안이 발의된 거죠. 사실 이 움직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. 지난 5월에 재건축 동의율이 70%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아니 그럼 재개발은 왜 안 해주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. 이번 법안은 바로 그 형평성을 맞추자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. 이름은 좀 복잡하죠?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지금 멈춰있는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좀 내주고 재건축하고의 형평성도 맞추자.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요? 우리 눈앞에 과연 어떤 변화가 펼쳐질까요? 그냥 5%라는 추상적인 숫자가 2만 가구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했죠. 바로 깔딱고개라고요. 등산할 때 정상 바로 직전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마지막 고갯길 아시죠? 바로 그 깔딱고개를 넘어야만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. 하지만 이 힘든 깔딱 고개만 넘어선다면 그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서울시 추산을 보니까요, 이 5% 문턱만 낮춰줘도 서울에만 최소 2만 가구 이상의 새 집이 훨씬 더 빨리 공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2만 가구라는 게 그냥 막연한 숫자가 아니에요. 지도에 딱 찍어볼 수 있는 실존하는 곳들입니다. 당장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용도동이나 대림동 같은 곳도 있고요. 또 가리봉동, 신림동처럼 그 깔딱고개 바로 밑까지 와 있는 곳들이 무려 15곳 이상이나 됩니다. 이 지역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. 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? 구로구 가리봉 1, 2구역. 이 두 곳만 재개발이 돼도요. 거의 3,500세대에 달하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. 이걸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대충 감이 오시죠?
자,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겠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이 변화에 대해서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여론을 보면요, 정말 팽팽합니다.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의견을 보면 찬성이 55%, 반대가 45%. 찬성이 약간 많긴 한데 이 정도면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죠. 아직 완전한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결국 이 법안의 운명은 단순히 국회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바로 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, 여러분도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이 5%P, 아주 작은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. 과연 이 작은 변화가 서울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할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